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말 그대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시 15분 기준으로 6,012명이라고 합니다. 9시 15분 기준으로 6,012명. 네. 지난 최근에 그죠? 5,300명대인가? 이 부분이 제가 최고치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9시 15분에 6,012명대입니다. 그러면 12시 기준 상으로 보면 잘하면 7,000명대까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가 역대 최다를 넘었다. 지금 9시 15분 기준 6,012명 부분이고요. 네, 지난 3일 이 5,352명이 최대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0시 기준으로 7,000명대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금일 그죠? 어제부터 시작했던 방역 강화 대책에 대한 효과 부분은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효과가 생기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때 정도까지는 7,000명대든 8,000명대든 10,000명대까지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폭정입니다. 폭정. 네. 네. 부작용 책임은 누가? 네, 청소년 그죠? 백신 패스 도입에 화가 난 학부모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감염 우려가 크지만 학부모들 백신 부작용 걱정도 큽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는 학원도 못 가도록 한다는 이 정부 방침에 화가 났습니다. 전면 등교해서 감염을 확산시켜 놓고 방역 책임을 이제 와서 아이들에게 떠넘긴다는 겁니다. 첫 집단 행동에 나선 학부모들의 목소리 이솔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에 근조화한 40여 개가 놓였습니다. 화환에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거나 섣부른 전면 등교로 방역 실패를 자초했다고 질타하는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2월 청소년 백신 패스 도입을 고수하자 학부모 단체가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말라며 설치한 겁니다. 어설픈 준비로 시작된 전면 등교로 학생들과 가족, 지역사회는 지금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청은 국면 전환을 위해 이제는 방역 패스를 강조하며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에 의한 무책임한 전면 등교 결정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배경엔 정부의 오락가락 대책도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학습권 보장을 강조하더니 지금은 백신 접종을 우선순위로 올려 학부모 반발을 산 겁니다. 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등의 추가 사항을 고심 끝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부작용 우려입니다. 부작용 나면 애가 혹시 정말 죽거나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나요? 차라리 그냥 학교를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국 학부모단체연합회 등 64개 단체는 오는 9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백신 패스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는 3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고등학생이 올린 백신 결사 반대 청원 30만 명이 넘었네요. 네, 심장 멈춘 뒤에 병원에 60대 확진자, 말 그대로 병상 기다리다가 숨졌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일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아마 계속 생겨나겠죠. 뉴스룸이 새롭게 취재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집에서 치료받던 60대 남성이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하고 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또 다른 기저질환도 있던 환자입니다.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심장이 멈춘 뒤에야 이송된 것이죠. 재택치료가 전면 도입되면서 가장 걱정됐던 일이 자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 6시 기준으로 전국의 확진자 수는 4,14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첫 소식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7살 A씨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대문구 집에서 치료받다가 어제 새벽 0시쯤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환자 관리를 맡고 있는 공공병원에 바로 전화했습니다. 산소포화도를 재보는데 막 90일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병상 요청을 받다가 했는데 계속 병상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럼 빨리 119로 부르자 그래가지고. 병상 배정을 기다리면서 30여 분이 지났고 결국 배우자가 다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는 10분 만에 도착했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당시에 벌써 환자가 의식이나 호흡이나 맥박이 없었어. 그래서 보호자가 침대에서 가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라니까. 결국 새벽 1시가 넘어서 병원에 도착했고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A씨는 60대인데다 당뇨와 고혈압, 척수병증이 있는 기저질환자였습니다. 정부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삼으면서 이런 고령층 기저질환자도 늘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상태가 나빠지면 집안에선 손 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고령자, 고위험군 요인을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분들은 재택치료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70대 이상은 일단은 병원에 입원해서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런데도 재택치료 중 숨진 사람은 따로 집계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별도 통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아직 동의 없어가지고요. 현재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정부는 재택치료자에게 병상을 우선 배정하겠다고도 했지만 병상 자체가 모자란 것도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참,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죠? 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네. 생활치료센터에서 네, 병원 못 가보고 사망. 네, 올 들어 3명입니다. 네. 생활치료센터 그죠? 의료 인력이 있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3명이 나왔습니다. 병원도 못 가보고.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은 여기서 관리하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집보다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올 들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3명이 병원에도 못 가고 센터에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치료센터가 집보다 더 낫다고 할 수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오늘 774명까지 치솟아 800명이 눈앞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병원 2곳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생활치료센터를 확장해 재택치료의 한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치료 기능이 더 강화된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그러나 의료진이 상주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올 들어 3명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50대 여성 A씨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지만 폐렴 증세를 보인 끝에 8일 만에 숨졌습니다. 60대 여성 B씨는 입소 7일, 60대 남성 C씨는 입소 11일 뒤 숨졌습니다. 3명 모두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센터에서 사망한 겁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의료진의 손길이 얼마나 닿느냐는 거예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오늘 기준으로 11,500여 명입니다. 여기에 재택치료 환자까지 더하면 약 28,000명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셈입니다.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의 전제 조건은 상태 악화 시 의료 대응이 즉시 이루어지는 데 있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 경증, 무증상으로 분류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지만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진 환자는 코로나 사태 후 101명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만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이 그죠? 중국 동계올림픽 네, 참가 거부했죠. 네, 중국, 미국 또다시 또 싸우려나요? 중국은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반발하면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2028년 미국 LA 올림픽 때 동일하게 보복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당장은 미국의 비축유 방출 요청을 거부할지가 더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반발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습니다. 단호한 대응을 선언한 중국은 미국이 중요 협력 분야에서
손해를 보게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美方将为其错误行径付出代价，请大家拭目以待。 중국은 미국이 문제 삼은 신장에서의 인종 말살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중국이 경고한 대응 조치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을 중국이 수용한 전략 비축류 방출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이 2028년 LA 올림픽 때 가서 똑같이 외교적 보이콧으로 보복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외교적 보이콧 결정을 동맹국들이 얼마나 뒤따를지도 큰 변수입니다. 백악관은 각국이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We have informed them of our decision, and obviously we will leave it to them to make their own decisions. 뉴질랜드는 지난 10월 미국과 무관하게 안전 문제로 외교 사절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익이냐 명분이냐를 놓고 막판까지 탐색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신장 인권 문제를 이유로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이미지는 손상되고 미중 갈등은 더 심해지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 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